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기억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9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임명된 상임위원장들은 분야별 세부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자발적 사역 참여로 이웃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소속 군종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선교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의 철거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예배였는데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한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떠올리게 하는 오후 4시 16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배는 매주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예배를 드려온 목회자들과 고난함께,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잊어버릴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족들에게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자는 의미를 담은 성찬식과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절차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않길 소망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도 혼자 둬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그들과 함께하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될 정부 합동분향소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분향소를 향해 행진하며 다시 한번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평화통일위원회와 사회정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교총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 유익을 도모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명식에선 통일과 사회정책, 선교, 교육, 신앙 등 9개 분야를 담당할 상임위원장이 정해졌습니다. 위원장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 사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계현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교총과 한기총이 최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들이 한국교회의 연합에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내달 24일 경기도 하남시 종합운동장에서 2018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교류협력위원회 관계자는 목회자들의 육체적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개척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교회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용인에서도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동네의 교회입니다. 올해로 설립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을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망이시구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최근 통계에서 전도하는 성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전도용품을 직접 만드는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세미를 코바늘로 직접 뜨고
비누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전도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성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성도는 개척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45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개척 당시 주변 교회에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금세 전도의 경쟁이 일어나는 효과가 생겨 서로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여전히 선교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정 목사는 교회가 앞으로 상처받고 절망하는 영혼을 위한 회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단 지역의 착한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이 위기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장 통합교단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군선교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하는 선교대회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비롯해 해병대 군종 목사까지 모두 모인 이번 선교대회는 예배와 세미나의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학생들 중엔 기독교인의 수가 미미한 반면에 군대 내에선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군에 입대 후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명석 부총회장은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심과 용기, 체력이라며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영적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핵심 선교지로 떠오른 군대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군종 목사에겐 표창장을, 군종 사관 후보생에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첫 관문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회담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표어를 공개하며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이라며 이번 기회가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뜻깊은 사변이라고 부각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자주통일 노선에 의해 마련되는 뜻깊은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도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오늘과 같은 극적인 변화는 김 위원장의 확고한 통일 의지와 대범한 아량, 동포애적 조치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이런 논조는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분위기를 부각하면서 이런 상황이 김 위원장의 주도적 노력의 결실이란 점을 강조해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지이자 희생자 수색과 수습의 거점이었던 전남 진도에서 다시 찾아온 네 번째 봄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엔 단체장과 공무원, 군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기원하는 캠페인 등 식전 행사와 추모 영상 상영, 공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이 4주기를 기점으로 철거가 확정되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세월호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져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파문이 알려진 이후 거의 매일 새로운 증언과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녹음 파일과 동영상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내거나 조 전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는 방안 등 수습책을 찾느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곡물 가공품과 조미료류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즉석밥과 국수, 라면, 밀가루 등이 일제히 상승한 반면 두부, 냉동만두, 햄, 오렌지 주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식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자장면은 4%, 삼겹살은 3.5% 오르는 등 조사 대상 8개 품목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교회 내 미투 운동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성락교회와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며 이단이 정통교회와 구별되지 않고 보도되면서 정통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반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와 함께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제29회기 신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임원회에선 공동회장 24명, 공동부회장 22명, 서기 황덕광 목사, 회계 이주태 장로, 감사 박성배 장로가 임명됐습니다. 또 주요 안건으론 한교총과의 통합에 관한 내용을 향후 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제36회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18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 정치 현안과 경제 성장, 국민 대통합을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내달 10일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제7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합니다.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한장총 20개 회원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이번 찬양제는 장로교의 희망인 신학대학생들의 연합회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